내가 만일 소크라테스라면 그날 아침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저에게 책 읽는 방법을 알게 해준 책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인류 고전 중에 고전이죠. 소크라테스가 세계 4대 성인으로 꼽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소크라테스 변론을 읽었을 때는 좀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그렇게까지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텍스트를 잘 못 읽고 있거나 다른 하나는 텍스트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텍스트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서적들을 좀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별다른 위대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텍스트에서 점차적으로 큰 위대함을 발견해낸 기적을 제가 맛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다른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어나가다 보니까 책은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구나. 텍스트는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구나 라는 저만의 독서 비법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책자를 한 권 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소크라테스 변론은 저에게 책 읽는 방법을 알게 해준 책입니다. 베터니 휴즈라는 작가는 소크라테스를 도넛 같은 주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무수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작 주인공의 자리가 뻥 뚫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관해서 단 한 줄도 적질 않았습니다. 모두 주변인들이 적었죠. 대표적으로 오늘 같이 읽어보는 플라톤이 있고요. 그다음 아리스토파네스, 크세노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죠. 소크라테스가 정작 자신의 글을 쓴 저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소크라테스의 사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데요. 플라톤의 저작 중에 초기 저작들,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저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기 이후로는 플라톤의 사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저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우리티프론, 크리톤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보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가득 담긴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사건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 사이에서 27년간 벌어진 전쟁입니다. 기원전 490년에서 479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죠. 이후 아테네는 히랍의 맹주로 부상하고 스파르타는 자국의 치안 문제로 지휘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델로스 동맹을 떠안은 아테네는 페르시아 침공에 대비해서 동맹국들로부터 걷어들인 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히랍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테네 제국의 탄생입니다.
아테네의 급속한 부상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국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졌죠. 결국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은 참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에는 동맹국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아테네의 횡포가 동맹국들의 피로도를 높였다는 것도 한몫을 차지했습니다. 결과는 아테네의 참패였죠. 고대사에서는 패전국가의 성인 남성은 몰살을 당하고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테네가 멜로스에 저지른 일이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승리했던 밤, 아테네에서는 밤새 여인들과 아이들의 울음이 도시 전역에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가혹한 조처 대신에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폐지하고 스파르타식 과도정체를 세웠습니다. 명분은 더 이상 아테네는 강국이 아니라는 것과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의 역할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아테네를 누름으로써 다른 도시국가가 부상하여 스파르타의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한 조처였습니다. 아테네인이면서 스파르타의 문물을 흠모하던 엘리트 아테네인들을 중심으로 성립된 30인 과두정체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두정체는 기존의 반대 세력을 숙청한다는 명분으로 가혹한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약 9개월간 1,500명의 아테네 시민들을 처형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아테네에서 도망쳤습니다. 결국 내전을 거쳐 기원전 403년에 다시 민주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민주정은 대사면령을 내려 30인 과두정체 시기에 있었던 잭가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대 세계 최초의 사면조처였죠. 아테네는 내전을 통해 분열된 시민들 사이에 극단적인 적대감과 실추된 국제적 위상을 403년의 사면령으로 겉으로만 겨우 봉합된 채 제국의 몰락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사면령으로 과두제에서 피해를 본 아테네 시민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과거의 문제를 다룰 수 없자 그 피해가 감정적, 정서적 응어리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 재판에 영향을 미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테네가 황금 시대에 보였던 관용과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몰락을 앞둔 국가의 신경질적인 초조함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첫 번째 연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변론하는 연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공식적인 고발, 비공식적인 고발, 이중의 고발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비공식적인 고발은 공식 고발보다 더 꾹뿌리가 깊어서 이에 대해서 먼저 항변을 시작합니다. 그는 배심원들이 과거에 들었던 소문이 아닌 자신의 변론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변론하는 것은 나는 자연 철학자가 아니다 라는 변론입니다.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변론하는 것은 자신이 소피스트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친구 카이레폰이 신탁에서 받았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 나이가 40세경에 친구 카이레폰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지혜로웠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전혀 지혜롭지가 않았다는 걸 소크라테스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신탁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 검증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것이 당시 재판의 비공식 고발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망쳤다라는 고발입니다. 멜레토스를 일으켜 세워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에는 소크라테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젊은이들을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사면령으로 인해 과거의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 고발 내용은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고발에 대해서 멜레토스의 고발이 자기 모순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견 이 반박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발장에는 새로운 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목소리 또는 다이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테네는 체계적인 종교 교리나 전문적인 사제 집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에 특정한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을 믿지 않는다는 혐의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도 되지만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변론에서 자신은 신적인 것을 믿음으로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멜레토스가 기소한 의도가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다면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무죄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신화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도덕적인 방법으로 재해석을 한 거죠. 즉, 소크라테스는 일반 사람들이 신을 경배하듯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멜레토스의 기소는 옳은 것이 될 수 있죠. 첫 번째 연설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죄를 선고받은 거죠. 이제 두 번째 연설은 형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죠. 소크라테스는 고소한 자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형벌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영웅들이 대접받는 시중앙청사에서 식사 대접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올림피아 영웅처럼 대접하라는 소크라테스의 연설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를 소크라테스도 의식했는지 좀 더 현실적인 형량을 제안합니다. 30문화의 벌금령을 제안한 것이죠. 30문화는 평범한 아테네인이 거의 9년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작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이면 배시면 6,000명의 일당을 낼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은 풀려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좋음인 덕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며 검토 없이 사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는 신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투표가 남았습니다. 처음 투표에서는 무죄 판결이 220표, 유죄 판결이 280표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연설이 끝난 후 사면이 160표,
사형이 340표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진 것이죠. 즉, 그의 연설은 설득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를 자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고 나쁜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호 시절에는 그의 잔소리를 참을 수 있었으나 아테네는 이젠 그런 관용을 베풀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는 귀찮고 위험한 존재였던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배심원들을 향해 연설을 합니다. 사형 투표자에게 그리고 무죄 투표자에게 차례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작인지 실제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연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는 그의 연설을 배심원들이 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형 투표자들에게 하는 연설에서 사형 투표자들은 잠깐을 못 기다리고 곧 죽을 지혜로운 자를 죽였다는 오명과 비난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처형했다는 이유로 아테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고 있죠. 그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자신의 논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심원들이 원하는 대담함이나 뻔뻔스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비를 호소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렴치하게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논박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지금까지 이 비판자들을 억제시켜 왔으며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무죄 투표자에게 눈을 돌려 연설을 합니다. 그들에게 배심원들이나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대신에 재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그들만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사람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서두에서 그는 친구 간의 대화를 나누자고 말합니다. 그의 무죄의 표를 던진 배심원들에게 자신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아침에 법정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신의 가호가 반대하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무로 가는 것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무로 가는 것이라면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것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훌륭한 사람은 살아있든 죽은 후든 신이 돌봄으로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향해 가는 자신과 고발자들을 비교하며 어느 쪽이 좋은 것을 향해 가는지는 신만이 안다는 최고의 철학적 수사로 마무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아니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군요. 나는 죽으러, 여러분은 살러 갈 시간이. 우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신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만일 기원전 399년 5월 그날 아침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날 아침 소크라테스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테네 시내를 걸어갔을까 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내 나이 70,
아테네의 영광과 쇠락을 모두 맛보았다. 젊은 시절 누렸던 아테네의 영광은 이제는 무너졌고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을 하던 나의 벗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전사와 작가, 예술가, 건축가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고소를 당했다. 우리 아테네는 5년 전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 패배로 인해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겼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스파르타의 지지를 받는 33주들이 9개월간 잔혹한 독재 권력을 행사했다. 정말 끔찍한 시기였다. 다행히도 4년 전 민주주의자들이 군대를 만들어 참주를 쫓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후 대사면령을 내렸다. 한때 에게해를 지배했던 위대한 제국과 막강한 함대는 사라져버렸고 튼튼한 성벽은 스파르타에 의해 무너지고 경제도 형편없어졌으며 주민들은 크게 줄었다. 이제 아테네는 히랍에서 더 이상 무적의 지도자가 아니다. 젊은 시절에 나도 아테네의 영광을 위해서 보병으로 물러서지 않는 전투를 했다. 그 전쟁의 명분이 비록 어처구니 없는 것일지라도 명령을 받은 이상 죽음이 두려워 물러서지는 않았다. 옆에서 전우들이 칼에 찔리고 목이 달아나고 팔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국가의 의미를 고찰했고 인간의 의미를 고찰했다. 나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의 주인공이 된 적도 있었다. 아테네는 과두정의 두려움 때문에 눈에 띄는 사람들을 희화화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나도 그 희극이 상영되는 극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았고 현장에서 일어나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 희화화된 나의 이미지가 나의 본질인 양 오도되고 유령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을 가지게 될 줄은. 그나저나 나를 밀고 한 사람들은 밀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세 사람이다. 멜레토스는 젊은 시인으로 나이가 35쯤 되었다고 한다. 이 젊은이는 과연 아테네의 젊은이에게 관심이나 있었나? 젊은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나 해봤을까? 아니토스는 공방을 운영하는 무두장이자 정치가이다. 그는 참주 체제 때 아테네를 떠났다가 민주주의 세력과 함께 다시 돌아온 인물이다. 참주정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원한이 많은 인물이다. 그런데 나를 그들의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리코는 웅변가이다. 나는 대중을 상대로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끔 하는 연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웅변가인 그는 나를 왜 고발했을까? 그들 셋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일지도 모른다. 죽음,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무로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이든 내 나이면 가야 할 때가 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곳이든 가볼 만한 곳이다. 무로 사라진다면 편안한 휴식이 될 것이고 다른 세계로 간다면 그곳에서 많은 위인들과 검토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내 인생도 참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나는 소피스트처럼 돈을 받고 남을 가르치지 않았건만 남을 가르친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혼을 돌보라는 윤리적인 원칙을 강조했건만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고소당하고 신의 사명을 다해 아테네를 깨우는 등애를 자청했건만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경죄로 기소를 당했다. 어쩌면 이 길은 죽지만 죽지 않는, 살지만 살지 않는 마지막 아이러니가 작동할지도 모를 일이다.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여기는 인문숲입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